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약 4천억 개의 또 다른 태양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은하라는 천체 구조 속에 있죠. 4천억 개의 별이 소용돌이치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곳에는 엄청난 중력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존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스타입니다. 오늘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이 무시무시한 존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블랙홀이 무엇일까요? 단어 그대로 검은 구멍일까요? 블랙홀은 보통 엄청나게 큰 별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만들어집니다. 모든 별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빛과 열을 방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별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압력을 형성하고, 반대로 별의 물질을 중심을 향해 끌어당기는 힘인 별의 자체 중력과 균형을 이룹니다. 이로 인해 별이 안정적으로 빛나면서 존재하는 것이죠. 별의 중심에서는 수소 원자들이 융합하여 헬륨을 만들고, 헬륨이 다시 탄소, 산소, 규소 등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철은 더 이상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없는 원소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 이르면 중심부의 핵융합이 멈추면서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사라지죠. 이때 강력한 중력이 중심부를 빠르게 붕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중심부가 붕괴하면서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여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 중성자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하고 바깥층이 폭발하는 초신성 폭발 현상이 일어납니다. 초신성 폭발 후 남은 중심부의 잔해가 태양 질량의 약 3배 이상으로 무거우면 중력에 의해 중심이 계속 붕괴하게 됩니다. 결국 밀도가 무한대가 되어버려서 강력한 중력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일반적인 블랙홀은 이렇게 별이 죽으면서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사는 은하의 중심에는 일반적인 블랙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랙홀은 항성질량 블랙홀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블랙홀은 보통 태양 질량의 몇 배에서 수십 배 정도 크고 우리 은하 안에도 1억 개 이상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럼 초대질량 블랙홀은 뭐가 다를까요? 일반적인 블랙홀이 태양 질량의 10배에서 100배 정도라면 초대질량 블랙홀은 태양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까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인류가 최초로 2019년에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을 이용해 촬영한 초대질량 블랙홀의 실제 사진입니다. 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65억 배입니다. 블랙홀의 직경이 약 380억 킬로미터로 우리 태양계 전체를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크기죠. 일반적인 블랙홀의 직경은 기껏해야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로 도시 하나 크기에서 한 나라의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태양계 전체를 삼킬 정도의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초대질량 블랙홀은 어떻게 이렇게 커졌을까요? 작은 블랙홀이 점점 커진 걸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가스와 먼지, 심지어 별까지 집어삼키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가끔 블랙홀끼리 충돌하면서 더 커지기도 하죠. 대부분의 초대질량 블랙홀은 은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역시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위치하면서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초대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스타로 가봅시다. 궁수자리 A스타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블랙홀은 우리 은하 중심에서 수많은 별들의 궤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입니다. 블랙홀의 직경은 약 5200만 킬로미터로 태양 직경의 37배나 되는 거대한 크기죠. 만약 태양의 위치에 이 블랙홀이 온다면 우리 지구에서는 이렇게 공포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평온하게 관측할 수 없고 지구 자체가 완전히 분쇄되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버리겠죠. 블랙홀의 직경을 논할 때는 사건의 지평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요.
사건의 지평선이란 한 번 넘어가면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계로 그 어떤 곳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즉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서는 블랙홀 내부를 볼 수 없고 이 내부에서는 아무 정보도 밖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이 초대질량 블랙홀까지의 거리는 약 26,000광년 정도 됩니다. 사실 이 궁수자리 A스타 블랙홀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재하는 걸 알았을까요? 1900년대 초반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중심을 관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엄청난 먼지와 가스구름 때문에 관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1930년대에서 40년대에 전파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궁수자리 방향에서 강한 전파 신호가 잡혔죠. 1974년 천문학자 브루스 발릭과 로버트 브라운은 이 전파가 발생하는 지점이 굉장히 강하고 뚜렷하다는 걸 알아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강력한 게 있다 정도만 알았던 것이죠. 이 존재가 궁수자리 방향에 있고 특별하다는 의미로 궁수자리 A스타라고 이름만 지어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독일과 미국의 천문학 연구팀이 은하 중심에 있는 별들을 추적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중심으로 별들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S2라는 별은 16년 주기로 광속의 2.7%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설명할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질량의 무언가가 중력을 발휘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계산해 본 결과 그 별들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하려면 태양 400만 개 정도의 질량이 아주 작은 공간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의 정체는 블랙홀밖에 답이 없었죠. 2008년에 연구팀은 이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궁수자리 A스타가 사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 공로로 라이나르트 겐첼과 앤드리아 게즈가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죠. 2022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천문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을 이용해 궁수자리 A스타의 모습을 찍는 데 성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초대질량 블랙홀이 우리 은하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은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이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덕분에 우리 은하가 중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궁수자리 A스타는 마치 놀이공원의 회전목마 중심축 같은 것이죠. 중심축이 튼튼해야 목마들이 원을 그리면서 잘 돌겠죠. 우리 은하도 초대질량 블랙홀이 강한 중력을 발휘하면서 은하 중심부의 별들과 가스를 꽉 잡고 있어서 은하 전체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강력한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 있으면 은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우리 태양계와 지구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궁수자리 A스타는 우리 태양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약 26,000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서 도시 중심에서 벗어난 외딴 마을에서 조용히 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의 거대한 심장, 궁수자리 A스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주 플리즈였습니다.